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권총현의 독해입니다. 범죄 그리고 사랑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The America's Most Hated Man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진짜 그 국민 당시에, 쓰레기남이군요. 예, 국민 쓰레기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 국민 쓰레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2018년에 나옵니다. 오 네, 얼마 안 됐네요. 콜로라도에서요. 그래서 크리스 왓츠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런 거 범죄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못 본 다큐멘터리가 이거예요. 넷플릭스에. 무서워서. 너무 끔찍해서요. 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음에도 알고 있으니까 이 다큐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 사람 공통적인 거는 범죄 전적이 없어요. 전혀. 폭력 전과도 없고 그냥 그 이웃집 아저씨들인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 바츠를 85년생이에요. 85년생이 어리네. 어리네. 소띠. 그리고 부인은 샤넌이고 84년생이고. 궁합 보고 있어요? 네. 연상. 그래서 궁합에 보면 이제 그거 1년 나오잖아요. 이상. 이거 남자 잡아먹을 상이잖아요. 근데 이 커플도 결혼을 해서 한 6, 7년 결혼을 했을 거예요. 네. 딸이 둘이었어요. 4살, 3살. 벨라랑 시시라는 애가 둘이 있었고 부인이 되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셋째로 아들도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 한 5개월 정도 돼 있었고. 네. 아들 임신했어요? 네. 와. 그래서 이름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지게 된 이유는 이 부인이 어떤 타입의 엄마였냐면은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네. 그것도 다 전체 공개로 매일매일 모든 걸 다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애들이 뭘 먹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직업도 마케팅이었는데 Thrive 그래서 무슨 보조제 이런 거 판매하고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그거 판매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마스카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공개하고 자기 애들도 오픈하고 남편도 얼굴도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되게 좀 약간 컨트롤하려는 강한 성격이었고 부인이 남편도 또 약간 소심한 남편이었어요. 약간 그런 부인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근데 이 남자도 불과 몇 달 전에 같은 동료와 바람이 난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이 남자가 약간 오일 컴퍼니 그런 석유 같은 회사에 일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 동료한테는 내가 부인이랑 별거 중이다. 근데 애들 때문에 당장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 우린 별거 중이고 우린 이혼을 할 거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여자는 이 남자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막 보고 있었어요. 자기 이 남자 결혼을 하려고. 근데 이제 크리스 부인이 그 셰넌이 이제 출장을 갔다가 새벽에 왔는데 다음날 그 부인의 동료이자 베스트 프렌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됐더래요. 자기 친구가. 그리고 울트라사운드를 찍는 날이었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아침 미팅에도 안 오고 그래서 친구가 이 여자 집에 왔는데 차가 있더래요. 콜로라도에든 차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차가 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친구가 경찰을 불러요. 경찰을 부르고 바로 이 남편에게 크리스 와츠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여기 왔는데 경찰 불렀어. 너 어디야? 얘네 어디 갔어? 그래서 남편이 헐레벌떡 와요. 와서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경찰도 아무 이유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 그죠.
그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경찰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이상했다. 네. 어떻게 이상했대요? 어떻게 이상했대요? 그 보통 자기 부인, 특히 애들이 없어지면 패닉에 그치, 빠지잖아요. 난리 사람들 아빠 당연히 음. 그러겠지. 근데 그런 종류의 패닉이 아니라 뭔가를 막 감추려는 듯, 그리고 이렇게 행동도 되게 막 어색하고 막 그 느낌이 딱 이상한 거예요. 경찰이 경험상.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잡혔냐면 그 이웃집에 CCTV 때문에 잡혔어요. 난 몰라. 나 출근할 때는 분명히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랬는데 부인 핸드폰도 집에 있고 핸드백도 집에 있고 부인이 맨날 먹어야 되는 약도 집에 있고 이불만 없어진 거야. 침대 위에 이불만.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웃에 연락하니까 이웃이 나 우리 집에 쟤네 집 가라지로 보이는 CCTV가 있어. 그래서 경찰에 보니까 새벽에 남편이 트럭을 가라지 안쪽으로 이렇게 대놓고 모를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론으로 이 남편이 간 데를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 남편이 그 석유 회사에서 일하니까 큰 오일 탱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자기 애들 둘을 죽인 다음에 오 마이 갓. 그 석유 탱크에 집어넣은 거야, 애들을. 근데 자기 부인은 너무 무거워서 못 집어넣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탱크 옆에다 묻었어요. 근데 그 이불이 이렇게 그 드론으로 사진 찍으니까 이게 이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를 다 비워가지고 애들을 꺼낸 거죠. 다 죽었어. 자기 애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집 CCTV에 찍혔어. 근데 이 사람이 네.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이랑 헤어지자고 했더니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부인이 자기 두 애들을 죽여서 자기가 부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캇 피터슨 그 국민 쓰레기에서 이 크리스 왓슨이 국민 십장색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니, 애들 왜 죽였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왜 죽여요? 뭐 잘못이야? 결국엔 이 사람이 죽인 걸로 네, 판명이 왔어요. 자기가 그리고 교수형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백을 해요. 내가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애들 딸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 이유예요. 완전 쓰레기 미친 새끼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는 이 부인이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너무나도 맞다, 행복한 맞다. 가족이 매일 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부인이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I love you. 막 그러고 you're the best. 해시태그 러블리 허즈번드 맞아. 뭐 이런 거 The best husband in the world 뭐 올리고 맨날 You're the best thing ever happened to me 막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진실만이 진짜 소셜에서 너무 그냥 불행이라는 거리가 먼 가족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사람을 그래서 이런 타입의 사람을 자기의 전 가족을 몰살하는 사람을 지칭한 이름이 있어요. Family Annihilator 해가지고 전 가족을 심지어 어떤 케이스에는 자기 가족의 애완동물까지 싹 다 죽여요. 네, 그래서 95%가 남자입니다. 이런 케이스에. 여자들은 자기 자식을 잘 죽이지 않는데. 그치. 어떻게 네. 죽여요? 진짜.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러고 50%는
동반 자살이 아니죠. 자기가 그쵸. 살해하고 본인도 자기가 죽은 죽은 거죠. 예. 그걸 뭐라 그러죠? homicide, suicide case라고 하나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정신병인 케이스가 있고 뭐 지구가 종말할 거다. 그쵸, 종말하기 그쵸, 전에 그냥 다 우리는 이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죽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제 파산을 하거나 내가 내 가정을 스스로 서포트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냥 내가 책임을 지고 다 데려가겠다 내가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크리스 와츠 같은 케이스예요. 짐인 거예요 가족이. 나는 싱글로서 내 삶을 즐기고 싶은데 이미 애가 둘인데 부인이 또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죽여버리는 정도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뭐 유명한 그쵸. 락스타나 래퍼들의 아빠들이 보면 애들 많이 나놓고 그냥 어느 날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느 차라리 날. 맞아 차라리 네, 도망가버리지 도망가버리지.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에미넴 아빠가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죽이는 이유. 자기가 이혼을 하면 바람을 펴서 가정을 깬 사람이라는 그런 낙인이 있고 그런 블레임이 있잖아요. 네.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손가락질을 지탄? 받고 비난을 받잖아요. 그걸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바람은 피고 싶고 이혼 그죠. 이혼은 하기 싫고. 이혼을 하기 싫고 그냥 상대방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깨끗이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걸리죠. 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를 죽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걸린다고 봐요. 네. 뭐지 그럼? 일단 배우자가 그게- 없어지면은 그 네. 상대방 스파우즈부터 먼저 검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그죠. 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리- 넘버 원 서스펙이 배우자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들은 직접 죽이는 케이스가 많고요. 네.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청부? 청부살인을 하거나 근데 청부살인이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요? 모르잖아. 누굴 쓸 수 있을지. 물어봐야 되잖아. 너 청부살인업자 알아? 너 어디 아는 사람? 그러면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구글이 아는 거야. 아니, 솔직히 알렉사. 계속 떠. 누가 물어봤고 너 혹시 사람 죽여주는 사람 알아? 이러면 나 저기 누가 아는데 이러면 누가 알려줘 이게. 바로 컨택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부업자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아 맞다. 그쵸. 살인 청부업자가 나에게 오히려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찾으면 경찰이나 FBI가 살인 청부업자인 척을 하고 와요. 그래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이 독극물 그쵸. 독극물. 네. 특히나 젊은 사람이 죽으면 의문사를 하면은 독극물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안 걸리기가 어려워요. 대놓고서 이혼할 용기가 없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일이에요. 그죠?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동정을 받겠어요? 네. 관심도 받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배우자가 죽으면 동정을 받으니까 네. 관심을 받으니까. 네. 비난 대신에 이혼을 하면 비난을 할 그쵸, 테고. 그쵸. 그리고 또 재산도 나눠 가져야 되고. 네.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무 사랑해서 죽이거나 복수가 된 거는 그 지네얼 맨 처음에 얘기해줬던 그렇지. 그쵸. 메르디스랑 바람핀 메르디스하고. 나의 남편 마크를 죽인 지네얼. 그 아줌마.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죠. 사실. 그쵸.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하고 그 스카 피터슨 같은 네. 경우는 그 내연녀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갓집 식구도 다 이 사람 옹호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럴 리가 없다. 그 정신적인 쇼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진짜. 다시 재판에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쵸. 이 크리스 왓츠는 데스 센텐스는 안 받았는데 종신형 5번인데 2번은 같이 서브하는 거. 그래서 종신형이 총 3번. 플러스 그러니까는 5번의 종신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 2번은 이 5번 중에
그 concurrent. 예, concurrent 같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종신형이 3번을 받은 거죠. 3번 안에 요거 2개를 한 번씩 더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죄에 따라서 5개를 받았는데 항목이 다른 예, 거구나.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종신형을 5개를 받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48년 그렇게 받았대요. 현재.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면 독방에 있나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콜로라도에 못 있고 다른 데로 옮겼을 거예요. 예, 다른 데 음. 맥스에 있대요. 이 사람도. 네. 어. 왜냐면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또 감옥 안에서 죽이고 자기가 히어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가 시크릿 넷플릭스에 있어요. American Murder라고. 아, 그래요? 저는 이걸 못 봤어요. 이건 못 보겠어. 네, 왜냐면은 스카 피터슨이 낫다는 건 아니지만 네. 스카 피터슨은 아직 자기 애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음. 눈으로 본 아이가 아니라서 이 아이에 대한 게 약간은 추상적인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스테이지가 네. 아기를 직접 보고 그 실감하고 또 키우면서 정이 들고 사랑을 느끼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니까 태아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을 둘을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라임 정키라는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에서 이 호스트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걸 틀어줘요. 그 딸들이 우리 아빠는 나의 영웅이에요. 막 뭐 울어요. 그 호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막 근데 자기 아빠가 자기를 그러고도 살겠다고 자백해서. 그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못 본 다큐가 이겁니다. 음. 막 뭐 30명 죽인 살인 연쇄 살인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그랬구나 말 보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 그쵸. 아, 이거 나왔을 때 엄청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8년? 2017년? 때 아니었나요? 18년. 네, 2018년. 그런데 이 엄청 사람도 났었어, 네. 엄청난 러브레터를 받는다고 해요. 미쳤다. 여자들이. 그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거 진짜 그. 아, 전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손 많이 가. 저는 이제 뭐 그런, 뭐 이런, 마피아 두목. 뭐래? 아, 마피아 두목. 막 약간 이렇게 약간 난폭한 스타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막 총싸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멋있을 수 있잖아. 아, 나만 그래? 너만 그래. 아, 왜? 마피아 멋있잖아요. 송중기 아니에요? 마피아 가면 저기 너무 많이 봤어. 성준기처럼 생긴 마피아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마동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거기 가면. 소프라노 토니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치. 소프라노 토니. 저기 정육점 주인 같은 신 분들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거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고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니까요. 네, 크게 이슈가 됐었던 일이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히트가 이제 있구나. 범죄 사랑 이런 거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다시 싱글이 돼도 네. 인터넷으로 누구를 만난다 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일지를 모르니까 그죠. 만약에 몇 번 만났는데 더 만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책을 해가지고 FBI야? 너 소셜 넘버가 뭐냐? 저도 도케 씨를 그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사귀고 나중에 먼저 미국에 도케 씨가 왔는데 그게 사실인지 제가 보러 왔었어요. 미국에 와 있는지. 네. 정말 엄마가 계시는지 미국에 간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결혼해서 유부남이고 막 어디 어디 내가 허언증 환자일까봐. 경북 어디에서 막 이렇게 막 애가 셋이 있어. 막 놀자고 농사짓고. 있고. 그게 그때 보고 싶어서도 왔지만 사실은 확인하려고 온 목적도 대단히 컸었어요. 네. 봤더니 도케 씨랑 똑같이 생긴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제 어머니시구나. 네. 저는 오케이. 오늘 보라 씨 모시고 또 사랑과 범죄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도케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20년 전에 뭘 잘못한 게 없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예, 나는 보라님이 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겪었던, 알고 있었던 팩트들과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시잖아요. 이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상당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도 좀 조심하고, 우리 애들도 좀 조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내가 포장된, 소셜 네트워크에 포장된 내 삶을 위해서,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뭐, 그게 어느 정도 요즘 세대들에게는 무시 못하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뭐 도케 씨의 SNS에는 최대 오디오밖에 없는데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오디오를 자꾸 사는 남편이 짜증나서. 남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은 오디오를 부시면 돼요. 앞에서 칼로 스피커를 막 찢어. 맞아. 가서 또 사오고 그래야지 그러면. 엘리는 어땠어요? 저는 난 남북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새 사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약간, 네.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정상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전 다만 첫 번째 사건의 돌아가신 아내분, 그러니까는 30년 동안 남편이랑 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그들이 대학교 때 풋풋할 때 막 너무 싱그러울 때 막 이럴 때 막 둘이 이쁘게 사진 찍은 사진, 그리고 나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대가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둘 다 이제 좀 나이가 지긋이 너무 그리고 너무 멋지게 생기고 예쁜 부인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가 정말 너무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을 맞이한 거잖아요. 거기서 왔을 그 아내분의 그 절망감, 그다음에 배신감, 그거를 다 들으면서 얼마나 스스로 고통 속에 살았을지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한 번씩은 겪을 수도 있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겪었을 외로움에 비스무리한 그런 감정선을 뭔가 느낀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약간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연놈들 다 죽이고 나도 그냥 확 죽어버려.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내 남편이 45일 만에 갑자기 그동안 못 봤던 20년 동안 못 봤던 싱그러움을 막 뿜뿜 하면서 지 혼자 막 나가. 와, 얼마나 속상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네요. 네. 그냥. 그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 마음은. 저도 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막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들으면서. 슬프네요. 그죠. 저는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 거 가지고 네. 하는데 레지스터블인가? 그런 영화처럼 메멘토 이런 영화처럼 영화를 거꾸로 편집을 하는 거야. 자살하는 장면서부터 맨 마지막에는 처음 만나는 장면. 슬퍼. 그렇게 영화를 딱 만들어 놓으면 진짜 슬픈 로맨스 영화가 될 것 같아. 영화를 너무 보더니 이제 만들고 싶어졌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사이코의 짓이라서 내가 이 사람을 이해도 안 되고 저런 인간 말종이 있구나 인 거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첫 번째는 되게 좀 그러니까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치, 슬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 10년을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배신감과 막 오만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도 첫 번째 쥐네어 같은 그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굉장히 나를 집어넣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격언이 있어요. 뭔데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1-800 divorce. 399. Only 399. 맞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보라 씨 네, 감사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명절에 맞춰서. 네, 어떤 명절에 맞춰서 뭐 범죄는 무궁무진하죠. 또 범죄와 네. 엮어서 오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범죄 24절기. 발렌타인데이 맞춰서 이거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사랑과 증오. 저 그 리퀘스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의 얘기 네. 많았잖아요. 여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여자 그쵸. 사람. 아, 여성 네, 범죄. 네, 여성 범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10%는 여성의 날 여성 특집 뭐 이런 걸로. 가정의 날. 가정의 날. 마더스데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네 범죄를 보라. 네 여름 특집으로 시작해서 네 정규 편성된 네 범죄를 보라. 우리 추석 지난 됐죠? 아니, 네 아니, 요거는. 지난번에 추석 특집이었죠. 어? 이번 회는 그러면 추석 그냥 특집 아니야? 그냥이지. 여름 특집부터 시작해서 어. 지난해는 여기까지 아니 지난해가 추석이고 추석이니까 이게 이번에는 추석이 아니지. 땡스기빙. 할로윈. 뭐지 제일 이제 가까이 야 하지 마 있는 그러면 명절이? 그거 하지 마. 자꾸 생일 특집해 그러면. 그래요. 무한도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네. 찍을 때마다 특집이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